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통계책에 나와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 썰 풀기 전에 2022년 월평균 임금 얘기했는데 작년 이제 평균 임금 얘기 안 했어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온라인에 개나 소나 막 500, 600 이런 억대 연봉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월 평균 임금하고 작년 2023년 월 평균 임금을 빼봤습니다. 이게 통계청에 나온 기준이고요. 자, 2022년 월 평균 실질임금은 327만원이에요. 세금 떼면 286만원. 남녀 합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월 평균 실질임금은 월 364만원. 세금 떼면 318만원으로,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32만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 우리 카이사님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 때문에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서 올랐다. 그럼 대기업이 많이 받은 거예요. 다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예. 대기업의 성과가 많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많이 올린 거네. 그러면 이게 크게 올라간 게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통계 함정이죠. 뭐냐 하면, 모든 제조업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도 완성차나 이제 원청에서 많이 오는 거지, 1차 벤더나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진 크게 없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계층들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월평균 임금이 올라간 거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성과 많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크게 안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군에 다니는 사람들이 통계 수치로 하면 5, 6%밖에 안 됩니다. 즉 조선 반도체 자동차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거기에서 많이 터져서 어떻게 보면 이 평균 수치가 좀 올라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위값으로 나누게 되면 더 떨어집니다. 중위값. 평균은 뭐 억대 연봉자로 다 들어가잖아. 전문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중간값. 중간에 위치하는 분도 한 2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남자 여자의 차이를 봐야겠죠. 남자의 월평균 임금은 426,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78이에요.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많이 납니다. 이것도 오른 거예요. 이것도 중위값으로 하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많이 벌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다수. 제가 말하는 카이사드님 1인, 제가 말하는 중위소득 1인 2인 4인 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월급 올랐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안 오른 겁니다. 크게 안 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퍼센티를 치면 한 85% 되거든요. 물론 중소기업도 회사 규모에 따라, 직원 수에 따라 매출이나 연봉 복지가 좀 차이 나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임금은 크게 높지 않은 거야. 네. 저도 중소기업 다녀봤지만 중소기업은 월급이 크게 안 올라, 이게. 235요. 처참하구만. 235면 세금 떼면 한 210만원 되겠네요. 쥐값을 하면 200만원 조금 넘는다는 소리예요. 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잘 버는 사람 더 잘 버는데 못 버는 사람 크게 안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득이 양극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모으지 못해. 이것도 문제. 뭐냐면 많이 벌면 돈 더 모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또 모으지 못해요. 이상하게 대기업 다니면서 돈 관리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 대기업 다니면 이제 대기업 내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좀 사치 부리는 사람도 좀 있고, 맨날 품위유지 해야 되니까. 또 대기업 다니 문제가 대기업 주변에 또 집값 비싸 이게. 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물가나 집값 비싸 이게. 거기에 또 맞추다 보면 나간 돈이 많아요. 예전에 수원 영통구에서 그 삼성에 다니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100도 저축 못하는 사람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삼성 월급 세잖아요. 예. 자기도 많이 저축해야 월에 150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중소기업보다 낫겠죠, 그분들이. 나은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벌지 못하는데 문제는 저축도 못하는 거야 이게. 저축 같은 것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보통 사람의 소득은 높지 않다. 근데 왜 온라인에 자꾸 올려치기 하냐? 온라인에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잘 나가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일 겁니다. 네, 보통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사람들.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알바만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 낮으니까 이제 온라인에 올려치기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돈을 잘 번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 들어와가지고 자랑질 할까요? 여기 온라인 접속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와가지고 내 여기 다닌다. 얼마 번다. 이런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온라인에 막 월급까지 자랑하신 분들 고지것들을 믿지 마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SNS들은 대부분 허언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3년치 수익을 월 평균으로 때려야 그게 월 소득이 되는데 항상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수익을 자기 평균 수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같은 데도 막 있잖아요. 뭐 사업하신 분들 뭐 소득 같은 게 얘기잖아요. 그거 다 믿지마 여러분. 네. 사업하신 분들 진짜 소득을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 여러분 생각보다 유튜브에도 그 수익 같은 뻥까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보여줘야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돈 좀 번다 하신 분들이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될까? 근데 생각해봐. 돈을 많이 번다면 굳이 그런 데 나올 필요가 있고 굳이 내가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없어. 근데 왜 자꾸 수익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올려치기 하냐?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돈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돈 많이 버는다고 하는 것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공이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잖아 대한민국에. 알고리즘 잘 타기 때문에 사람들 낳기 좋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뭔가 두루뭉실해. 도대체 얼마나 확실하게 번다는 거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줘요. 대부분 보면 왜 그럴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영업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그 믿으시면 안 돼. 유튜브 같은 거 뭐 자영업 막 사람 막 엄청 많아가지고 막 돈 많이 잘 번다고 하잖아. 여러분 장사라는 건요 그 당시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평균으로 봐야 돼. 장사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장사 잘 되는 것도 연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출.
그날 차량 들어오니까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리 채운 걸 수도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사람 없고 그런 경우도 많아.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좀 그 신기함을 발견한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자영업자분 젊은 여자 사장님인데 항상 풀 메이크업 하시더라고. 한껏 꾸미시더라고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 대부분 보면 꾸미는 거 맞는데 깔끔하게만 하지 굳이 그렇게 한껏 꾸미지 않거든요. 나 그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 내가 장사하면서 이제 뭐 음식 먹으러 가면 그렇게 꾸며도 못 봤는데 장사 잘 되는데 못 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인기 전략도 아니고요. 그런 것 좀 있거든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사 잘 되는 집하고 좀 뭔가 달라 이게.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왜냐면 장사하면 화장 다 지워지고 땀나고 누구 손님한테 내가 내버릴 그럴 겨릴 없어요, 여러분. 음식 장사하는 거지 내가 먹는 장사하는 거지 내가 얼굴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조사모사예요, 이게.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면 우리 현실에 잘 되는 가이가 대입을 해보면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지고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장사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장사라는 게 지금 잘 된다고 쭉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사가 자영업이 5년 이상 살아남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사를 볼 때 여러분 매출만 얘기하지 순이익은 얘기 안 합니다. 순이익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하는 거 잘 없습니다. 매출로만 얘기하지. 근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진이 중요하지, 마진이. 사람들이 장사 안 해본 사람 매출만 얘기하면 매출 높으면 돈 많이 번다 생각하는데 이게 장사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투자 비용과 이제 나간 돈이 많은 분야가 있고 적게 나가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 배달 장사는요 정말 나가는 게 많아요. 정말. 네. 뭐 매출 5천만 원 나와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순위 500도 안 되는데 많습니다. 500도 안 돼요. 5천 벌면 한 1,000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500도 안 돼. 이게 막 장사도 매출에 따라 매출 많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매출에서 뭐 가게세가 얼마나 나가냐, 직원 얼마나 쓰냐, 제비가 얼마나 나가냐, 그리고 그 배달 광고 플랫폼이 얼마나 지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마진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매출만 높으니까 저 사람 잘 되겠군 성공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진짜 고수는 안 나옵니다, 유튜브에. 진짜 이제 장사의 고수, 정말 잘 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제아의 고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수인 척 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유튜브에 장사하는 것도 보면 정말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하신 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잠깐 잘 되거나 시기 잘 탄 거 뭐 그런 거 나오지, 아니 홍보 목적으로 나온 거지. 정말 한 군데서 이렇게 잘하는데 안 나와요. 카시아드님, 그 구미 구시장에 그 맛집 있잖아. 그거 나온 거 봤습니까? 안 나오잖아, 유튜브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나와야 될 이유가 없지. 굳이 그런 데 홍보할 이유도 없는데, 알아서 사람들이 오는데. 참 특이한 게 뭐 유튜브에 뭐 장사 잘 된다고 하는데 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가게를 본 적이 없어.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하는데 저기가 잘 된다고? 지나가면 한 번씩 보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 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 요즘에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연치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씩 검증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